안녕하세요. 하이 궁금해입니다. 아파트 구입자금 부족 시에 힘이 되는 현대해미 아파트담보대출 시세의 80%까지에 대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1. 현정부 2년간 수도권 아파트값 27.9% 상승부터 10. 대출금융 팁 3. 대환자금과 생활자금과 전세퇴가자금 동시진행 가능까지입니다. 1. 현정부 2년간 수도권 아파트값 27.9% 상승으로 내 집 마련 어려워졌다. 자치구 아파트값 상승률 순위는 성동구, 용산구, 서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순이었고 이로 인해 수도권 내 집 마련 어려워졌습니다. 2019년 4월 기준으로 수도권 전체의 평균 매매 가격은 4억 8,892만 원으로 5억 원에 육박했고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자 경기도로 이탈하는 가구 수가 많았는데 경기도도 집값이 오를 대로 올라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습니다. 2. 우리가 내 집 마련하는 방법으로 신규 아파트를 청약 당첨되거나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지요. 신규 아파트 분양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1. 청약 점수제로 당첨되는 방법이 가장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2. 그런데 입지 좋은 곳, 부업 초과 아파트, 중도금 대출 안 되니까 현금 부자들 쭉쭉 신조어 탄생되었습니다. 즉, 현금 부자들만 입지 좋은 신규 청약 포기 및 미달 아파트를 골라서 가져가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구입하는 방법으로는 1. 전액내 자본으로 구입하는 방법과 2.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 끼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현 정부는 다주택자와 공시가격 9억 초과 고가주택 보유 세대에 대한 9.13 대책 보유세 상향시키고 있고 공시가격 현실화, 양도세 중과세, 규제지역 대출 제한 등 각종 강력한 수요 억제 책을 실행 중입니다. 집 사기 어려운 사례를 보면 몇 해 전 주택 구입에 실패한 A씨는 월세 보증금 몇천만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주택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간 은행 창구에서는 주택대출은 커녕 전세대출조차 힘들다. 결국 A씨는 부동산 부자의 세금전가 대상이 돼야 하는 악순환이 자꾸 되풀이 되는 것은 왜일까? 지역과 계층, 그리고 금액별 형평성을 갖춘 세밀한 부동산 정책으로 무주택 서민이나 사회빈곤층 그리고 1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큰 부디 집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3. 아파트 구입자금 부족 시 힘이 되는 비규제 지역에서 시세의 80%까지 가능한 상품 안내입니다. H4이미 아파트담보대출이 있어요. 입니다. 이 금융권도 6월 17일부터 고 DSR 도입으로 서민층 돈 빌리기 어렵습니다. 4. H4의 아파트 구입자금 MI 대출은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는 시세의 80%까지 가능합니다. 단, 투기 과열 지구 50%, 조정지역 70%까지 입니다. 본인의 신용도가 낮거나 무직인 경우 등 제3자 담보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MI 대출 조건으로는 1. 매매자금이어야 하고 2. 대출 금액은 6억 이내까지 예고 3.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증빙소득녀야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내는 부양자도 가능합니다. 단, 비부양자는 대출이 안 됩니다. 4. DTI 45% 이내여야 하고 5. 전용면적 120제곱미터 이내이면 됩니다. 단, MI를 통한 대출금 10% 증능하나 2주택 보유 세대원, 투기지역, 저매각타율 지역, 미분양 지역의 아파트는 MI 대출이 불가합니다. 5. 무주택 세대 아파트 구입자금 아파트 담보 대출 한도는 공시가격 9억 초과 시 2년 이내 전입이 필수 조건이고 비규제 지역의 매매자금 아파트 담보 대출은 해당 지역의 LTV, DTI에서 마이너스 10% 차감 적용하여 대출이 가능하고 홈즈동에서 상약 가능합니다. 6. 1주택 세대의 아파트 구입자금 담보대출 한도는 원칙적으로 1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추가로 아파트를 구입 시 아파트 담대출이 금지되며 대출 가능해의 조건으로는 1. 2년 내 처분 조건이거나 2. 보유 조건 사유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추가 주택 구입 자금으로 아파트 담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유 조건 사유로는 자녀 분가, 자녀 돌봄, 자녀 진학,
근무지 변경, 요양치료, 자녀 학원 폭력 사유인 경우이고 3개월 이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기존 1주택 외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 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규제지역 내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 내 추가주택 구입 시는 대출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규제지역 내 추가주택을 매입하여 다주택 세대가 되는 경우 추가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금지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비규제 지역에서 추가 아파트 구입 시는 해당 지역의 LTV, DTI에서 마이너스 10% 차감 후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담보대출이 가능하고 홈즈 성약 가능합니다. 7. 주택 보유수별 아파트 구입자금 아파트 담보대출 한도는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에서 정부 정책 방향은 규제지역 내에서는 다주택자 아파트 담보대출을 금지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8. 대출용 팁입니다. 제3자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내 아파트를 담보로 생활자금 필요한데 나의 신용이 문제되어 대출을 못 받는 경우에 1. 본인 사정으로 채무자 지정이 어려울 때 가족 이외도 가능하고 2. 본인의 신용도가 낮아서 무직인 경우 등은 가족, 지인 등 제3자로 대출 진행 가능합니다. 9. 대출 금융 팁 2입니다. 5년 거치 H사 아파트 담보대출 조건은 1. 거치기간 동안 매월이자만 내면서 생활하고 2. 거치기간 완료 후부터 원리금을 상환해 갈 수 있어서 매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증빙소득자에 한하여 허용되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부양자는 됩니다. 그러나 비부양자는 안 됩니다. 10. 대출 금융 팁 3입니다. 아파트에 기존 대출이 있고 전세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 추가로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 기존 대출 전액 상환하고 추가 생활자금을 받고 이어서 전세 보증금 반 환자금 대출을 받는 것을 동시에 진행하면 됩니다. 그림을 참조하면 아파트에 기존 대출이 있고 전세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 추가로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먼저 기존 대출을 상환하며 생활자금을 받고 그 다음 전세 보증금 반환자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 총 대출 가능 금액은 보유주택 수에 따른 해당 지역, LTV, DTI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주로 전세입자를 퇴거시키면서 자가주택으로 주인이 들어가면서 추가 생활자금이 필요할 때 많이 이용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전화해야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